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완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보셨죠? 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것과 함께 그다음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여진이 계속되는 이 두 가지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불거진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오늘 확정을 했습니다. 장동영 대표가 단식 이후 복귀한 첫 번째 최고위에서 결정이 됐는데요. 앞으로 이제 5년간 재입당이 금지돼서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는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차기 총선과 대선도 출마가 이제 불가능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제명 결정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또 국민의힘 앞으로 이제 권력 지형 또 계파 갈등 등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을 한동훈 대표 제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좀 현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이게 뭐 예정됐던 대로 뭐 비극으로 끝나네요. 좀 잘 납득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당원 게시판에 가족들 이름으로 뭐 이런저런 부적절한 네. 글을 올렸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아이고, 네, 좀 미안하다 이렇게 일찌감치 사과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이건 그 조작 감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사과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마지못해서 했죠.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저 기존 그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 눈으로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한 거예요. 저걸 굳이 저럴 것 있나? 또 장동혁 대표 단식 농성 뭐 대여 투쟁 명분으로 했지만 네. 그게 사실 그 한동훈 전 대표 때문에 단식을 한 측면도 꽤 있는데 그럼 거기 가서 그 밥을 굶으시면 어떡하냐 그냥 뭐 이렇게 위로 방문이라도 했으면 장동혁 대표나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제명 처분까지는 안 할 명분도 좀 있을 수 있었는데 왜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 안 했는지 좀 의문입니다.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이상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명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장동혁 대표하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상한 사람과 이상한 집단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당원권 정지 뭐 6개월, 뭐 당원권 정지 한 1년,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해서 네. 당원권 정지 6개월 했다 나중에 추가로 1년 하는 바람에 아예 탈당해서 개혁신당 만들었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잘못한 거에 비해서 제명은 좀 너무 가혹하고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 완전히 결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증오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좀 벌어지기 어려운 장면들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정확한 거는 뭐 국민의힘 최고위들만 알 수 있을 텐데 제명 결정 왜 꼭 제명까지 갔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본질적인 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로 네. 당원 게시판 문제. 뭐 저도 당원 게시판이고 익명 게시판 아닙니까? 네. 아니 익명 게시판에 있는 걸 만약에 누가 썼는지 어떤 내용인지 다 색출해서 징계하고 뭐 심지어는 제명하고 그런다면 앞으로 당원 게시판에 글 쓸 사람은 없죠 이제. 그러면 당내 소통이라는 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익명 게시판 이게 실명이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네. 익명 게시판의 내용을 가지고서 이렇게 과연 징계를 더군다나 제명까지 할 수 있느냐는 본질적인 부분이 있고 예. 저는 뭐 거기에도 동의하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익명 게시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시점의 문제예요. 지금 지방선거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전국 선거를 앞두고서는 어떤 형태로든 오히려 덧셈의 정치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네. 뺄셈의 정치를 해나갈 경우는 그건 자해행위다. 이거는 뭐 정치 1년만 해보면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4개월 남겨놓고서 그것도 보통의 정치인도 아니고 직전 당대표를 제명을 했단 말이죠. 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내 지지세가 뭐 저도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단 몇 프로라도 아니 지방선거를 지금 4개월밖에 안 남겨놓고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의문 이건 누구나 다 지적할 수 있을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런 어떤
개인적인 증오심 뭐 이런 것 때문 아니냐. 그랬을 경우도 부적절하다. 아니 지방선거 끝나고 하면 안 되느냐. 아 이런 그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결국 지방선거에 아주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그 정치적인 메시지도 읽어볼 수 있을까요? 이번 제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어떤 국민의힘 지지층의 순도를 높여서 네. 더 많은 지지를 확보하겠다라고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처럼 이제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역대 한국 정치사를 보면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동혁 대표는 더 많은 지지층을 한동훈 대표를 제명함으로써 확보를 하겠다. 그런 아마 계산이 깔려 있었을 텐데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건 계산이 아니고요. 그냥 주장인 것 같아요. 계산이 아니라 주장이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덧셈 해야 되는데 뺄셈 하면서 아예 좀 더 큰 덧셈을 하기 위해서 일단 빼겠다? 네. 그럼 뭐 누구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그럼 연대를 하든가. 근데 이준석 대표는 아예 나 거기하고 선거연대할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추정은 돼요. 이게 워낙 그 강성 당원들이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 체제를 만든 이른바 이제 윤어게인하고 뭐 꼭 윤어게인까지는 아니지만 좀 강성 책임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라는 사람을 등에 태우고 네. 호랑이처럼 막 달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려오면 물려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공포감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대권 꿈이 있는 것 같다. 지방선거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여기서 자기 그 유일 체제를 구축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뭐 이른바 비명 행사 공천에서 민주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서 결국 대통령이 되지 않았느냐. 이제 그걸 따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장동혁 대표 뭐 개인적으로 뭐 팬클럽 쪽을 네. 조직을 좀 강화하는 뭐 이런 흔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전자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봅니다. 이 뒷부분은 이게 현실 가능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선거에서 한번 지면 사퇴해야 되거든요. 네. 저도 그 다음에 대표를 계속할 수 있다. 이건 이제 계산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웬만해서 독하게 말을 안 하는 사람인데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했어요. 아, 네. 현직 서울시장입니다. 뭐 한동훈 전 대표야 뭐 세가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오세훈이라는 현직 4선 서울시장이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굉장히 싸움이 커지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좀 앞날이 캄캄하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과 자신의 지지층이 국민의힘과 보수의 진정한 주인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고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앞으로의 좀 행보, 뭐 지선이 이제 4개월 남았는데요. 좀 어떤 길을 갈까요? 글쎄 뭐 돌아오는 방법과 시기가 문제가 되겠죠. 방법은 이제 결국은 뭐 지방선거나 아니면 지방선거로 인해서 생기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네. 뭐 이런 곳에 이제 출마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럴 경우라도 국민의힘 간판으로 출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과연 당선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출마를 할 수 있으되 확실하게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선거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보다는 오히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본인의 그 지지세를 확인하는 과정. 그러나 출마는 하지 않는. 아마 오히려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무소속 간판을 달고는 지방선거에서 뭐 승리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별로 없죠. 네, 당분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오늘 그 소통관에 네. 국회 여기 소통관에 와서 기자회견 했는데 뭐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제명 당했으니까 네. 좋을 리는 없죠. 그런데 그 소통관 오늘 1층에 그 아마 위드훈이라고 하나요? 그 한동훈 전 대표 그 팬클럽 네. 이분들이 많이 와서 구호를 외쳤어요. 2층에 기자실이 있는데 아주 그 시끄러울 정도로. 근데 진짜 보수 한동훈 이렇게 이제 리듬을 맞춰가지고 아주 함성을 강하게 질렀는데
이 한동훈 전 대표도 아마 여기에 좀 중독이 될 겁니다. 이게 정치인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자기 열성 지지층한테 환호를 받으면 네. 엔돌핀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뭐 콘서트 이런 데 다니면서 아마 그 자기만의 한동훈만의 세계에서 이렇게 살면서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지방선거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길을 모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여야 간의 이제 당내 자당의 안에서의 갈등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여권의 갈등 상황도 살펴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시점과 방식의 논란이라고 지적까지 한 상황. 거기에 이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에도 로망이 있다고 언급을 해서 8월 전당대회 당권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전망도 높아졌습니다. 양당의 이제 합당 카드가 이제 권력, 여권의 어떤 지형을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김민석 총리의 당대표 도전 가능성 두 가지 사안을 좀 길지 않게 들어볼까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금 당대표의 로망 이렇게 얘기한 거는 네. 최근에 이제 그 김어준 씨 유튜브 하는 문제하고 서울시장 여론조사 하는 문제 가지고 좀 약간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 저는 그거를 확실하게 그 지금 정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지 실제 뭐 당대표에 도전하겠다 이런 거는 김민석 국무총리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죠. 네. 이재명 대통령과 어차피 협의하에 결정할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서울시장 출마는 접고 그다음에 뭐 당대표로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냥 뭐 그런 문제는 그 조금 진전 과정을 지켜봐가면서 아마 할 걸로 보이고 예. 결국 이 문제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8월 전당대회 때 재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여기로 귀결이 되고요. 네. 그거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견제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방관하느냐 이런 정도의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 합당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뭐 합당은 워낙 네. 대세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일부 반발이 있죠. 그러나 뭐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결국은 뭐 전당원 투표나 뭐 이런 쪽을 통해서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네. 예. 성 의원님? 예, 그러니까 정당의 주인이 아주 오래전에는 청제였죠. 청제가 당을 만들기도 하고 공천도 주고 정치 자금도 걷어서 출마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지금은 돈도 당원들이 냅니다. 당비 내죠. 또 공천도 경선을 해서 하죠. 그 정당의 주인이 사실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합당도 결국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론이 날 겁니다. 그걸 네.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좀 비판을 받는 건 아니 우리가 주인인데 왜 대표 당신 마음대로 합당을 먼저 결정하냐 이 절차를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네. 김민석 총리가요? 네. 아니요,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그 합당을 하겠다고 전격 선언한 거에 대해서 당원들이 네. 불만이 있는 겁니다. 절차에 대해서. 네네. 그러나 이제 합당 자체에 대해서는 당원들도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합당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걸 이제 하나 좀 조심해야 될 게 정청래, 김민석 둘이 뭐 당권 싸움을 하는 걸로 자꾸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둘이 당권 싸움 한다고 뭐 누가 이기고 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방선거에서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이 지금 국민의힘이죠. 그걸 만약에 민주당이 가져온다 그러면 제가 볼 땐 정청래 대표가 그냥 쉽게 연임할 겁니다. 네. 그런 거고요. 만약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진다 그러면 연임이 문제가 아니고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사퇴해야 될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너무 이렇게 여권 내부의 어떤 그 권력투쟁, 차기 대통령 자리까지 계산에 넣고 이렇게 자꾸 권력투쟁으로 읽는 시각이 있는데 그건 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일관되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청래 대표의 이제 앞으로의 연임 여부는 오롯이 지선 여부에 달려 있다. 지방선거 결과에 달려 있다. 결과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에 이어서 미 재무장관도 한국 국회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무역 합의가 없을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워싱턴에 급파했는데요. 미국의 핵심 메시지, 미국의 의도를 좀 어떻게 읽어야 될지, 거기에 또 우리 정부는 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 트위터 X를 보면요. 네. 거기에 not enacte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행을 안 하느냐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행을 안 하는 거에 지금 핵심적인 사항은 국회에서 이걸 제대로 뒷받침을 안 해준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대미투자 특별법이 됐든 네. 아니면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국회 비준동의가 됐든 어떤 형식으로든 여하튼 이행하는 모습을 미국에 보여주지 않으면 네. 아마 관세는 재인상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아무래도 여당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특별법이든 비준동의든 어떤 형식으로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 자 우리가 이렇게 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이른바 액션을 취해야 된다. 그래야 not enacted 이런 소리를 안 듣잖아요. 네네. 그건 여당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뭐 미 국무장관이 이야기한 뭐 그대로네요. 그대로죠. 국회가 이제 승인하기 전까지는 무역에 대한 합의가 없을 거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네. 얘기죠. 네네. 근데 이제 이게 트럼프가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제가 이제 외신 중에 한 군데 분석이 굉장히 좀 일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를 겨냥한 게 아니고 다른 뭐 유럽 연합이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를 좀 겁주기 위해서 이제 한국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네. 얘기를 한 거고 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국하고 얘기가 잘 돼서 잘 해결할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빠요. 뭐 그런데 뭐 미국이 초강대국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국회에서 좀 절차를 서두를 필요는 있죠. 근데 그걸 뭐 양해각서를 갖고 비준을 하라는 건 지금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고요. 이건 정치적인 뭐 여야 간의 의견이 다른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당국자들이 다 우리 외교부 장관하고 정책실장이 다 아니 그건 특별법으로 할 문제지 처음부터 무슨 비준하자고 미국하고 합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네. 양해각서라는 거 MOU에 불과한 거다. 이걸 어떻게 무슨 비준을 하는 얘기냐 이렇게 이미 다 정리가 된 겁니다. 네. 이 특별법을 만들려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무슨 이해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런 것 때문에 막 싸우느라고 이 법안을 속도를 내서 처리를 못했어요. 근데 네. 지금 이미자 의원이 국민의힘 위원장인데 그분도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네. 머지않아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군요. 요새 이제 국회의 처리 속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미국에서도 나왔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대미투자 특별법이 어쨌든 이제 조만간 처리가 될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 뭐 동의 절차 없어도 이게 MOU라고 하잖아요. 네. MOU는 굳이 국회 비준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 문제는 지금 한미 간의 관사 협상이 MOU에 근거하고 있어요. 원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예. 그걸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놓고서 지금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게 생긴 거예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그걸 MOU로 정하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MOU이기 때문에 비준 동의가 저는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여하튼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의 국회 통과 이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2월까지는 처리를 해야 아니 뭐 민주당의 여권의 의지지요. 뭐 지금 여권에서 전광석화처럼 뭐 특검 처리하듯이 하면 뭐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2월까지는 뭐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예, 가능할 겁니다. 어쨌든 뭐 이건 비준 동의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네. 일단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걸 하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고 그렇게 머지않아 정리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국민의힘이 2021년, 2022년에 이른바 덧셈 정치를 했습니다. 이준석 아주 젊은 사람을 대표로 뽑고 김종인 위원장 끌어들이고 윤석열 입당시키고 또 마지막에 이제 안철수 의원까지 그렇게 해서 정권 잡았죠. 근데 정권을 잡은 다음에 좀 뭐가 꼭 반대로 이제 뺄셈 정치를 시작을 한 겁니다. 경기지사 나가겠다는 유승민 전 의원 뭐 못 나가게 뭐 물론 경선에서 졌습니다만 그랬고 또 이준석 대표 추천했죠. 근데 이제 대선 패배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도 뺄셈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동훈 대표를 쫓아냈죠. 지금 당원들은 오세훈 시장 저 경선에서 떨어뜨리자 지금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당원들은. 이게 이제 끊임없이 뭐 이제 뺄셈 정치를 지금도 하고 있는 셈인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아주 오래된 명언이 있습니다. 네. 선거라는 게 표를 많이 확보해야 이기는 뭐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어떻게 하려는 건지 그 장동혁 대표하고 친윤석열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질문이 오늘 이제 한 줄 논평입니다. 뺄셈 정치로 선거 이길 수 있나? 알겠습니다. 네, 주 의원님. 지금 뭐 장동혁 대표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역시 제일 큰 화제니까. 자, 그런데 이 이제 저도 뺄셈 정치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예. 이 길은 과거 한국 정치에서 볼 수 없었던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못 간이라고 얘기하냐면 못 간. YSDJ도 못 간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안 간 게 아니고 못 간 네. 겁니다. 겁이 나서 선거에서 질까 봐. 그래서 못 간 길을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한국 정치사의 첫 저 걸음, 이른바 첫 정치 걸음입니까? 구단이라는 정치 구단 10단이라는 YSDJ도 못 간 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오늘 한 줄 논평 YSDJ도 못 간 장동혁의 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같은 이슈로 뭐 비슷한 말씀을 오늘 한 줄 논평으로 들어봤습니다. 네,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